자,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주간 기준으로는 지난주 미국 증시가 상승하긴 했는데 금요일에 하락했어요. 미국 증시 어떻게 보셨어요? 저희가 이제 금요일날 전해드리긴 했지만 스냅이라는 주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기업이 주가 한마디로 폭락을 했습니다. 거의 40%나 폭락을 하면서 결국은 나스닥의 하락에 어떤 계기를 마련해주는 건 분명합니다. 물론 그 전에 3일 연속 올라간 것도 있겠죠. 주간 단위는 그렇지만 3대 지수 모두 일단 플러스로 나타나는데 지장은 없었습니다. 필수 소비재라든가 유틸리티, 리츠 같은 소위 좀 방어적 섹터가 다시 좀 금요일 날은 약간 좀 강한 모습 보여줬던 반면에 상대적으로 성장 섹터가 몰려있는 주식들은 좀 재미없었던 것이 지난 금요일의 하루장의 흐름이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품으로 보면 유가는 이틀째 하락하는 모습이었지만은요. 금값은 오히려 크진 않지만 조금씩 3일째 좀 반등할 수 있었습니다. 10년물 금리도 3일째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미국 달러는 소폭의 하락하는 모습으로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최근에 미국 달러가 최근 닷새 중에서는 4일이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 그나마 좀 안정을 보이는데 그나마 조금이라도 네네. 기여를 한 것은 분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주간 단위를 보면은요, 다우지수가 2% 올랐습니다. S&P 500도 2.6%가 올랐고요. 나스닥은 3.3%가 오른 반면에 10년물 금리라든가 유가는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섹터로 보면 헬스케어나 유틸리티 등이 소폭 하락한 것을 제외하고는 9개 섹터가 모두 올랐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가들이 많이 선호하는 이민소비재라든가 IT 등이 반등을 주도한 것에 틀림이 없겠고요. 그러다 보니 주간 단위를 보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많이 올라간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저는 한 주간의 큰 그림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종목별로 한번 볼 텐데 사실 스냅이라는 기업 자체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그렇게 큰 기업은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워낙 온라인 광고 시장을 대변하다 보니까 스냅의 주가 하락이 시장 전체의 하락을 좀 야기시키는 그런 영향이 있었는데 스냅 한번 봐주시죠. 네, 맞습니다. 온라인 광고 시장에 관련된 실적을 가장 먼저 발표했기 때문에 주가가 더 관심을 가졌다라고 네네. 전 이해를 하고 있겠고요. 최근에 3분기 연속으로 실망스럽고 특히 지난 분기에도 실적 발표나 급락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 급락의 정도가 더 커졌죠. 39%나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런 주식들은 이익이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매출 대비 몇 배다 이런 PSR을 볼 수 있겠는데요. PSR이 2021년이죠.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에 주가가 상당히 좋았던 작년인데 작년 제일 좋았을 때가 24.4배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이익 대비가 아니라 매출 대비 얼마냐는 것인데요. 지금 보면 현재 4.4배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평균 나스닥이 뭐 3배 정도 하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더 좋을 땐 더 많이 좋아지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24배에서 4배, 그러니까 주가의 가치, 밸류에이션을 보면 좀 6분의 1 토막이 됐다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최소 13군데 IB의 투자 의견이 전체적으로 내려갔습니다. 목표 주가 내려가는 것뿐만 아니라 투자 의견이 거의 다 대부분이 내려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목표 주가도 보통 9개에서 10개 정도 기관이 목표 주가를 내린 모습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스냅 전략기획 부문 대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런 생각, 저도 이제 전해드리면서 기사를 읽으면서 그러려니 생각을 했었는데요. 디지털 광고 시장에 하나의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디지털 광고 시장이 이제 이런 걸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뭐 네이버도 마찬가지, 그리고 뭐 카카오톡 그런 건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해보진 않았지만은요. 페이스북이나 무슨 인스타그램, 유튜브 다 마찬가지가 되겠는데 이제 온라인에서 광고를 저희가 실행하는 광고주의 입장에서 네네. 보면 예전에는 무슨 지명 광고를 하다 보면 광고하는 사람들도 만나고 영업하는 사람들 만나 다 만나서 뭐 계약서도 해야 됐을 그렇죠. 시기가 언제가 있었을 텐데요. 지금은 모바일에서 몇 번 누르면 그냥 광고로 내거나 맞아요. 아니면 광고 지고 나서 광고를 빼겠다 하는 것도 바로 누가 전화할 필요도 없이 모바일에서 끝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위축될 때도 마찬가지 아니면 경기가 회복될 때 모두 마찬가지 제일 먼저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것이 디지털 광고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2020년 팬데믹 진입 때도 상당히 좀 어려웠었고요. 작년에 2021년에 회복할 때도 엄청나게 빨리 매출이 늘어났었는데 지금은 또 반대 경우라는 얘기하면서 지금은 이런 시대상에 맞춰서 회사의 뭔가 사업 구조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되는 그런 시기적 특성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번에 소위 그 매출의 어떤 성장률 둔화는
지금 이 회사가 스냅이 상장한 이래 성장률은 최고로 둔화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시장의 하나의 큰 역할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스냅이 이 스냅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스냅이뿐만 아니라 다른 소위 그 SNS 기반을 하고 광고 매매를 광고 시장을 갖고 있는 그런 주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근에 트위터는 트위터 실적이나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움직이니까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알파벳이 5.6% 떨어졌고요. 메타 플랫폼도 지난 금요일날 무려 7%나 떨어졌습니다. 핀터레스트도 마찬가지인데요. 핀터레스트도 13.5%나 급락하면서 소위 SNS 기반 관련된 기업들, 광고를 시장으로 주로 이익이 나는 기업들이 주가가 급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지난 금요일장의 특징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스냅의 실적 발표 이후에 스냅은 사실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구글과 그러니까 알파벳과 메타가 워낙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시장 하락을 촉발시켰던 스냅의 역할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른 실적 발표를 했던 기업들은 어땠을까요, 그러면? 네.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의미가 있는 걸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입니다. 금요일 시장 장 개장 이전에 발표했는데요. 기대 이상의 발표를 했습니다. 주당 이익이 2.4달러가 예상됐었는데요. 2.57달러가 나왔습니다. 매출은 125억 달러가 예상됐었는데 134달러가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특집 기사가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는데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그 단적으로 그 기업의 이익 이런 것보다는 항상 어떤 기업들 아니면 개인들의 여행에 대한 수요 그리고 사람들의 소비 생활 이런 데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핵심은 포인트 이번에 지적한 거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소위 여태까지 소위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개인들 간의 개인 여행 같은 것들은 많이 이제 레저 여행 같은 많이 늘어났는데 비즈니스 여행, 그러니까 비즈니스 트립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좀 위축되고 아직까지 회복이 멀었다고 얘기했는데 이번 분기에는 비즈니스 여행 수요에 강한 회복을 확인했다는 것이 여기 멘트에 나와 있다는 거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전체 카드 매출은 이번 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30%나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늘어난 거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실적 발표했을 때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13%가 늘어났다고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30%가 늘어났습니다. 특히 밀레니얼과 Z세대가 50%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규모 자체가 크고 적을 떠나서 Z세대가 아무리 커봤자 물론 그 위의 세대보다 적을 거 아닌 그렇죠. 것은 있습니까요? 네. 아마 요즘 보시면 우리나라도 이제 다시 이제 여행 가고 국내 해외 여행 많이 가는 거 아마 여러분 영상이나 뉴스, SNS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네.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에 보면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들이 많이 가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마 미국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밀레니얼과 Z세대가 카드 소비가 50% 늘어났다고 보고 있겠고요. 그러면서 금년 매출의 가이던스를 기존의 매출의 18에서 20% 상승이 지난 분기에 가이던스였는데 이거를 23에서 25%까지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수요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경기 어렵다고 늘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또 관련해서 물론 미국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소위 어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네네. 있지만 중산층에서 여유 있는 분들은 지금 상반기에 엄청나게 오히려 또 돈을 빌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렸다는 것이 여러 가지 있겠는데요. 집을 살 수도 있고 차를 살 수도 있고 카드를 쓸 수도 있겠지만 지금 대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소비의 현실과 실제 숫자들이 좀 다르다라는 거. 그것이 이제 곤혹스러운 부분이 되겠죠. 네. 판단하기에. 반면에 이제 지난주에 AT&T도 실적이 안 좋게 나고 가이던스를 낮추는 모습이었는데요. 버라이즌도 6.7%가 주가 떨어졌는데요. 가입자 증가라든가 실적이 모두 기대 이하를 나왔습니다. 한편 이제 이 소위 인공 수술이죠. 그 로봇 수술의 세계 최대 기업인 인투이티브 서지컬이 인플레이션에 따른 그 비용 상승에 따라서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기대 이하의 실적이 매출 모두 좀 못 미치면서요. 주가 5.7%나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안 그래도 이제 카드사들에 좀 관심을 많이 가던데 원래 카드사들은 이럴 때고 저럴 때고 관심 많이 갖는 게 맞지만 특히 요즘에 해외 여행이 만약에 늘어난다. 그럼 카드사들이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부분은 이제 더 중요한 건 지적하셨는데 이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첫 번째 나올 분이 되겠고 이번 주에 마스터카드와 네네. 비자가 나오면서 정확한 수치가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카드 매출이라는 것 특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 국내 매출보다 국내라는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자국 내 어떤 카드 결제보다 국외간, 해외간 결제에서의 어떤 수수료가 더 많이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것은 국내뿐만 아니라 크로스 더 보더라고 해갖고요.
외국 간 그리고 미국, 유럽에서도 국가 간 이런 것들에 대한 결제가 늘어나는 것이 중요한데 이번 주 마스터카드와 비자가 실적 발표하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이제 예전에 해외여행 갔던 기억을 떠올려면 해외에서 카드 긁었다가 돈이 엄청 나왔던 기억이 좀 있어갖고 좋습니다. 카드사들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가 더 중요한데요. 이번 주에는 뭐 GDP 속보치 발표뿐만 아니라 그리고 연준의 금리 결정 이런 것들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을까요? 이번 주는 한마디로 초긴장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앞으로 나올 여름 썸머 시즌의 모든 것을 결정타 방향성을 이번 주에 제시해 줄 거라 보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28일 날 미국 시간 오전 8시 반, 우리나라 시간으로 28일 날 밤 9시 반입니다. 목요일 날 밤인데요. GDP 예비치가 발표됩니다. BNY 멜론의 자산운용의 수덕투자 전략가는 이번에 결국 예비치에서 플러스가 나올지 마이너스가 나올지 5대5 정도로 예상하고 있을 정도로 팽팽한 시각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분기에 마이너스 1.6% 예상보다 안 좋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거 나중에 결국 확정치 나면서 떨어졌기 때문에 네네. 이번에도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여하튼 이번에도 걱정이 많은데요. 컨퍼런스 보드 예상은 0.8% 플러스가 되겠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컨센서스는 0.3%입니다. 반면에 GDP 나오는 마이너스 1.6%를 얘기하고 있고요. 골드만삭스는 플러스 1.6%입니다. 어찌되었건 이번에 예비치에서 마이너스가 나오면 결국은 상당히 지금 리세션으로 진입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더 확증적으로 심리를 보이기 때문에 네네. 주가는 상당한 충격은 일단 불가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방향성에 따라서 그 전날까지 움직이게 되겠지만 우리 시간 목요일날 밤 이후에 주가는 한 차례 크게 움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고요. 물론 같은 날 우리 시간을 보면 28일 새벽이니까 네. 좀 10시간 정도 앞서서 나올 것이 바로 FOMC 미팅인데요. 이번에 큰 어떤 새로운 변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금리 발표는 미국 시간을 보면 27일 오후 2시, 우리나라 시간을 보면 목요일 새벽 3시인데요.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현재까지는 굳어져 있다. 네. 그러니까 80% 확률로 75bp니까 큰 어떤 변동성을 이야기할 건 같지는 않고요. 혹시라도 100bp나 뭐 이렇게 50bp 나면 그때 또 반응성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사실 FOMC 회의 결과보다는 GDP 속보치의 시장이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좀 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주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예정돼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25% 정도가 현대까지 기업 실적을 발표했고요. 현재까지 나온 기업들의 거의 75%는 평균 수준일 정도로 지금 예상보다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거 걱정들이 많았는데 그거보다는 괜찮다는 심리가 깔려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가요? 1주 전 대비 이익의 성장률은 이익의 증가율은 조금 더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레피니트 기준으로 보면 0.6%포인트 올라서 6% 이상 이익이 성장한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주가 이제 주요 고비인데요. 3분의 1 정도죠. 175개 기업이 이번에 실적을 발표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보잉, 그리고 애플, 아마존 같은 소위 팡 기업들이 넷플릭스를 제외하고는 이미 발표했기 때문에 다 나오겠고요. 참고적으로 이번 주에 발표될 기업들의 전체적인 실적이나 예상치나 이런 것들을 표로 준비했으니까요. 네네. 나중에 여러분들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주말 사이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미국 시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었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 굿모닝 글로벌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통해서 국내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잘 세우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의 공식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월가 워즈라고 유튜브 검색창에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자, 월가 워즈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